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있죠? 노란색 프린트요. 그죠? 9번부터 볼 건데요. 자, 9번에서 이거 안 되죠. 그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조립제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립제법 하려면 일단은 개수를 따다가 적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따다가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야지. 그지? 요 옆에다가 숫자를 적는데 2x-1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와야 됩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와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x가 온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분의 1이 오면 되는 건데, 자, 여기 2분의 1이 왔다는 건 2x-1로 나누는 게 아니고 x-2분의 1로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x-2분의 1로 나눈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나눗셈 해서 몫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올려서 더하고 곱해서 내려서 더하고 이렇게요. 요 밑에 있는 게 몫이라 그랬죠. 4니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요. x-2분의 1로 나눴고요. 나머지는 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등식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다. 자, 나누어지는 식이 이런 식이 x-2분의 1로 나누어지고요. 몫은 이런 몫이 왔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한 건 2x-1로 나눈 거를 원했다. 그러면은 x-2분의 1을 2x-1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2를 했죠. 그러면은 곱해져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기 2가 되어야지 원래 값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개수가 전부 다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였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적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몫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갈 건데 10번 문제를 굳이 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어때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는 2x-1로 나누는 경우고요. 10번은 3x-1로 나누는 경우죠. 그럼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겠어? 어떤 숫자로 하겠어요? 2x-1일 때는 2분의 1로 했던 거고 3x-1은 3x-1을 0으로 만드는 x값 3분의 1을 가지고서 조립제법 나눗셈을 하겠다. 그지?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잘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건너뛰겠습니다. 11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항식 두 개를 줘요. 이렇게 P라는 다항식을 주는데 개수가 A, B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죠? x제곱 계수랑 x 계수가 a와 b에 대한 식으로 가려져 있다. 미지수 계수를 가진다. 자, 이때 다항식 PQ의 전개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항식 PQ요. B랑 Q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곱했다는 겁니다. 그죠? P랑 Q를 곱했더니 X의 계수를 얘기를 해달래요. 자, 그 X의 계수라는 게 마이너스 4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X의 계수를 구할 건데 굳이 이걸 다 전개해서 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P랑 Q를 곱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곱할 건데 내가 보고 싶은 건 X의 계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계수들을 볼 건데 X의 계수만 나오도록 분배 법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P랑 Q를 곱할 건데 자, P의 항이 3개 있어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3개의 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Q에 있는 3개의 항에 대해서 X라는 항이 나오나를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X제곱인데 뭔가 곱해서 X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1차항이 안 나오겠죠? X에 대한 1차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자. 다음, 얘는 X에 대한 1차항이 나올 수가 있죠. 상수항이랑 곱하면은 X에 대한 X의 1차항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수가 2A-3B에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1이니까 아무 영향이 없겠죠. 2A-3B라는 X 계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가능합니까? 마이너스 1이랑 뭔가 곱해가지고 X에 대한 1차항이 나올 것이, 있다. 그지? 요거랑 곱하면 되겠네. 그럼 요 앞에 붙은 A 플러스 4B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 놓은 게 X의 계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의 계수만 찾은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X의 계수만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 P에 있는 3개의 항에 대해서 항별로 Q에 있는 3개의 항의 분배 법칙 했다라고 해서 X에 대한 1차항이 뭐가 나오는지를 본 겁니다. 2개가 나왔어요. 요런 계수랑 이런 계수가 나와서 그거 2개를 더해서 이 PQ 전체에 X 계수가 있다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고 넘어갈게. 네, 문제에서는 그거를 마이너스 4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조건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PQ의 차수가 3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항의 계수 얘기를 하지 않고 PQ의 식의 차수가 3, 그러니까 3차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P와 Q의 최고차항들을 보겠습니다. X제곱이랑 X제곱이에요. 근데 X제곱이랑 X제곱을 곱했으면 X 4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X 4제곱이 나오질 않고 3차항이 최고차항이래.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차항 계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4차항 계수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4차항 계수라고 해봤자 이 항이랑 이 항을 곱해 놓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했다고 치면은 이거 숫자 4로 적지 말고 한글로 적겠습니다. 4차항의 계수. x 4제곱의 계수라고 하자. x 4제곱의 계수는 여기 있는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을 곱해 놓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4차항의 계수인데 이게 0이 됐으니까 3차항만 있다는 거야. 그지? 4차항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이 되겠습니다. 됐다. 이제 양수 A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기 전에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양수 AB라는 조건을 바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이 2개가 나와요. 3A는 B이거나 or이죠. A가
마이너스 B다 라고 했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랑 B는 둘 다 양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이 맞습니까? 아니죠. 둘 다 양수인데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이 나오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 조건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지? 이 조건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맞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B는 3A다. A를 3배 하면 B가 나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해석이 완료됐으니까 이걸 봅시다. 요거 보면은, 요거 괄호 풀어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40이다 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은 1번, 2번의 연립방정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에 나온 결론을 1번식에 대입한다가 현실적인 대답이겠죠. 그죠?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대신에 3A를 집어넣고서 결과를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B 대신에 3 마이너스 21A 이렇게 되고,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0A는 마이너스 40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A는 2가 되겠습니다.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다음에 3배 해주면은 B가 나오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X의 개수 구할 때 전부 다 전개하지 않았죠? X의 개수만 볼 수 있게 그 부분만 전개를 했죠? 그죠?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차수의 개수를 갖다가 착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죠? 지우고 하자. 지울게. 적을 사람 없죠? 지운다. (12번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3-1에 이런 문제 없니? 있죠? 그죠? 합차식 활용입니다. 합차식 활용을 통한 숫자 계산이라는 대목이고요. 자, 맨 앞에 붙은 5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맨 앞에 붙은 5는 그냥 5로 보시면 안 되고요. 뒤에 붙어있는 식들을 잘 보세요.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것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굵은 점은 곱하기 얘기하는 거다. 문제 보면은 굵은 점 있죠? 그죠? 괄호랑 괄호 사이에 굵은 점이 있는데 그거는 곱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 과정에서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굵은 점은 곱하기야.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우게 되면 이거 내분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분이 아니고 내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요. 일단은 곱하기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 3, 2라는 밑이 반복되고 있어요. 3이랑 2라는 밑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5를 갖다가 그냥 숫자 5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로 보면 좋겠어? 그렇죠. 3 플러스 2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3과 2라는 밑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죠. 3 플러스 2로 봐준다는 거죠. 그죠? 이거 3 플러스 2로 봐주고, 그리고 자, 어떤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에 1 곱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예를 들어서 3의 5제곱인데 거기다가
1을 곱한다. 뭔가 영향이 있나? 아니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1이라는 애를 갖다가 아무리 큰 숫자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00-99 이렇게 하면 그건 1이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 플러스 2, 즉 5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려면은 아무 영향이 없으려면 1이겠습니다. 그죠? 그걸 3-2로 봐주면 합차식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이 곱해져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3-2를 내가 임의로 붙여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요 전체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곱하기를 좀 살려줄게요. 아무래도 안 익숙할 테니까 곱하기를 살려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돼. 이렇게 곱하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랑 또 합차식 적용이 돼요.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3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 요거 두 개 곱하면은 3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차식을 활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응용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이제 3, 2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 2이기 때문에 3-2가 1이라서 아무것도 안 곱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약간 변형을 해보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변형을 해보자면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의미가 없고요. 3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네, 짧게만 쓰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앞에다가 3-1 해주면 그건 1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만약 내가 3-1을 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앞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4제곱이니까 8제곱 되겠네? 그지? 3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둘이 빼가지고 1이 나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13번이죠. 그죠? 조립제법이다. 그지? 근데 2x-3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조립제법에 뭐 쓸 겁니까? 2x-3이니까 어떤 숫자로 나눈다라고 할 거예요. 옆에 숫자 쓸 거잖아. 니은자 옆에다가 2분의 3이겠죠? 자, 근데 2분의 3으로 나눴을 땐 거기 문제도 나와 있지만 x-2분의 3으로 나눈 거랑 같았기 때문에 검산식을 쓸 때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x-2분의 3 하고서 이제 가 나온 거 보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적어 놓고서 이게 x-2분의 3으로 나눈 거니까 밑으로 내려서 어떤 식이 있습니까? 2x-3으로 바꿔주려면은 가가 나로 갈 때는 나누기 2가 돼야 된다. 몫은 가에서 나로 갈 때 나누기 2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굳이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1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나중에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조립제법만 잘 할 수 있으면은 거기 적힌 개수, 그 몫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몫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14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항등식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한 건지를 보라 그랬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죠. 14번.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근데 이걸 워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X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워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고 x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비교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가려져 있는 위정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볼까요? a의 x 더하기 3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9. 자, 수치 대입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다음에 개수 비교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치 대입이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 사라지는 거 보이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b가 사라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각각 2번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한 a, b 값에 도출을 하겠다. 자, 그래서 x에다가 3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x에 3을 집어넣었다면 이 식에서 b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식은 이렇게 되겠죠. 6a는 3 더하기 9,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간편하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다.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a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a의 개수가 0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겠죠? 마이너스 6b는 6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b 값을 간편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 여기 이제 수치 대입으로 풀었다면 개수 비교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개수 비교법이요. 자, 이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실 때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으면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x를 문자로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문자는 개수, 숫자처럼 생각을 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해서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ax 플러스 3a 플러스 bx 마이너스 3b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우변은 그대로 똑같이 오겠습니다. 자, x에 대하여 정리라고 했어요. x에 대해서 정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식 다룰 때는 이것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ax랑 bx 이렇게가 x에 대해서 얘네들은 x가 하나가 곱해져 있는 x에 대한 일차항이죠. 자, 그러면 이 3a랑 마이너스 3b는 어떻게 돼요? 상수항에 해당합니다. 둘이 x에 대한 상수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때 얘네 x에 대한 1차 항이기 때문에 x로 묶어서 x 앞에 개수가 무엇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이 둘 건데 x로 묶을 거예요. x로 묶었습니다. x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x의 개수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차 항이고요. 여기가 상수항이고요.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x 플러스 9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 9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차항 비교할 때 요 앞에 1이 붙은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상수항은 뭐랑 같다는 거예요? 9랑 같다. 3a-3b는 9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공간이 모자라니까 위로 좀 빼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1이 되고요. 3a-3b는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b를 구해내는 방법이 있다. 좀 복잡한 식으로 가면 이렇게 풀 거고요. 다음에 좀 간단한 식이나 또는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거 있죠. 뭘 넣으면 앞에 b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수치 대입을 조금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 넣었을 때 A, B가 싹 사라지는 게 보이죠. X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A, B가 각각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수치 대입을 사용을 해주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적을 거 없으면 지울게요. 두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15, 16번. 십오 번 보겠습니다. 3차식을 인수분해 해놓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x에다가 뭔가 좋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될 것이다를 보시면 돼요. 뭘 집어넣을까요? B, C 집어넣는 것보다는 1 집어넣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해볼 것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변이 0이 된다는 거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0 되고 뭐 되는지 몰라도 0 돼요. 그래서 0 되고요. 다음에 좌변은 1 집어넣은 그런 식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요거 a가 나온다. 그지? a가 나와요. 그래서 방금 민기가 얘기한 것처럼 a가 7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a가 7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사실상 이게 7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심지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 있다. 인수정리가 되겠습니다. x-1로 이 3차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3차식의 인수분해를 시도할 수 있다. 그지? 그리고 이미 재료가 되는 건 알고 있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 a가 7이라고 생각하고 계수를 적어볼 거예요. 조립제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수를 따야죠. 계수를 땁니다. x의 3차항 1, 다음에 x제곱이 없죠? 이런 경우에 그냥 건너뛰나? 아니지. x제곱의 계수를 0으로 적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x의 계수는 마이너스 7입니다. 다음에 상수항이 6이다. 계수 다 적었어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순으로 적었습니다. 됐다. 자, 이제 이걸로 나누는데요. x-1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 적고서 조립제법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볼 때 여기가 0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0이 나오는 경우만 보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3차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했을 때 어디 적지? 여기 적다. x-1로 나눴죠? 몫은 뭐가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봐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나온 거 보이죠? 이거 보고서 바로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알았죠? 각 항의 개수들이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되었다. 몫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있나?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나머지가 있었으면 인수분해가 아니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눗셈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x-1가 이런 1차식 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1차식 2개의 정체가 요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봐야지 1차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B랑 C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지금 여기 플러스 B, 여기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B, C 순서가 크게 상관없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B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2이고 C가 3인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묻고 있습니다. 그지? 결국에 B랑 C 더한 게 궁금한 거지 B랑 C 각각이 궁금한 건 아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7이고 그다음에 B, C는 각각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더해주면 된다. 7과 3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넘어갈게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하고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잘 알 것 같아요. x, y, z의 값에 관계 없대요. 그지? 근데 문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세 문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뭐야? x, y, z만 문자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처럼 쓸 거예요. 어떻게? 개수처럼 쓸 거예요. 나머지는 x, y, z 제외한 문자들은 전부 다 개수처럼 취급할 거예요. 아셨죠? 자, 적어볼게요. 이렇게 할 거야. 풀어가지고 정리할 건데, x 붙은 거는 x 붙은 것끼리, y 붙은 건 y 붙은 것끼리, z 붙은 건 z 붙은 것끼리 정리를 할 거고요. 뭐, 안 붙은 건 안 붙은 것끼리 정리하는데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자, 풀어서 쓰면은, ax ay, 마이너스 2bx 플러스 2by, 마이너스 cy 플러스 CZ라고 하는 게 맞겠죠? C가 앞에 와야지. 마이너스 Z. 자, 여기 구분이 잘 되면 좋습니다. X 붙은 거 끼리 이렇게 묶을 거예요. X 붙은 게 또 있나? 없네요. 다음에 Y 붙은 것끼리 묶을 겁니다. Y 붙은 것끼리. 이건 3개 있네. 다음에 Z 붙은 것끼리. 이건 빨간색으로 할까? 자, 이렇게 묶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x 붙은 것끼리 보자. a-2b로 묶이겠다. a-2b로 묶입니다. 자, 다음, y 묶어보자. y로 묶으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라는 y의 개수. 그 다음, z는 z로 묶으니까 c 마이너스 1이 z의 개수죠. 자, 그래서 이 식은 x, y, z 세 개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다. 됐니? 근데 결론이 뭐래요? 그래서 0이라면서,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엇이 와도 상관없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요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어떤 것이 와도 x, y, z 아무거나 와도 다 성립하게 하려면은 이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개수들이 전부 다 0이라는 결론을 하나씩 해석하면 이게 0이다. a는 2b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는 0이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는 0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c는 1이다로 바로 적겠습니다. c는 1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넣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C가 1이니까 A 플러스 2B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연립방정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AB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자가 3개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뭐 2개일 수도 있고, 많이 늘려놓으면 문자 4개에 대한 항등식도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구할 때 이 차수 구분해서 구하잖아요. x제곱계수, x계수, 상수항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0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이랑 x랑 같은 항이 아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붙은 항이랑 y 붙은 항이랑 같은 항이 아니죠?
각각 다른 항별로 개수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0이다 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